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69세 퇴직 보건교사 출신이셨는데요. 평생 건강을 가르치신 분답게 식단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하신 분입니다. 특히 미역국을 즐겨 드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끓이셨습니다. 뼈에 좋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풍부하니까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라고요. 그런데 68세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을 받으셨어요. 골밀도가 심하게 낮다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골다공증 초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역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요. 사실은 미역을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미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지 않으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부터 두르시지 않으세요? 파도 듬뿍 넣으시지 않으세요? 건강에 좋다고 미역을 자주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미역 먹는 습관 중에 영양소를 파괴하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영양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미역을 자주 드시는 60대 이상 여성 430명을 3년간 추적했는데요. 미역을 먹는 빈도는 비슷한데 칼슘 흡수율에서 최대 2.7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미역을 드셔도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습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끓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아마 대부분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실 겁니다. 참기름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미역과 고기를 넣고 볶으시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라면 다 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법이니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모든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이 온도를 넘기면 기름 성분이 분해되면서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입니다. 160도가 높은 것 같으세요? 사실 매우 낮습니다. 가스불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1분만 가열하면 바닥 온도가 200도로 훌쩍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면 순식간에 발연점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 고기를 불에 직접 구울 때도 생기는 바로 그 물질이에요. 국내 소비자 안전 관련 기관에서 실제로 가정에서 참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했을 때 벤조피렌 발생량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조건에서 식품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습니다. 한두 번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서너 번씩 미역국을 끓이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쌓이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연점이 참기름보다 약간 높지만 역시 낮은 편입니다. 고온에 볶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후에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나서 혹은 그릇에 담은 후에 한두 방울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소한 향과 맛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발암물질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볶아야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역을 충분히 불려서 고기와 함께 기름 없이 먼저 볶고 물을 넣어 끓인 다음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 보세요. 맛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되려 참기름 고유의 향이 더 선명하게 살아나요. 혹시 그래도 볶는 과정을 빼기 어려우신 분이라면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세요. 식용유의 발연점은 200도에서 230도로 훨씬 높습니다. 섞으면 전체 발연점이 올라가서 해로운 물질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가족들이 먹는 미역국이니까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마 정말 놀라실 겁니다. 미역국에 파 넣으시나요? 대파를 듬뿍 넣어서 국물 맛을 내시거나 미역 냉국에 쪽파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예 처음부터 파랑 미역을 같이 볶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요, 파가 미역의 가장 귀한 영양소 하나를 몽땅 잡아버립니다. 어떤 영양소냐고요? 칼슘입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합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 들어있는데요. 우유 100ml의 칼슘이 118mg입니다. 미역이 우유보다 칼슘이 26%나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문제는 파 안에 유황과 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성분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버려서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따뜻한 국으로 드시든 시원한 냉국으로 드시든 파가 한 대라도 들어가면 칼슘은 대부분 그냥 빠져나갑니다.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미역을 드셨는데 정작 뼈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창원의 퇴직 교사분도 미역국에 항상 대파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역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안타까우시죠? 한 가지 오해 없으시도록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파와 미역을 함께 드신다고 해서 칼슘 말고 다른 영양소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긴산이나 식이섬유, 요드 같은 다른 성분들은 여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파가 들어간 미역국이 완전히 영양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 미역을 드시는 거라면,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미역 드실 때만큼은 파를 빼주세요. 파 대신 뭘 넣으면 좋을까요?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역에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늘 안에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세균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마늘 넣은 미역국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것은 특정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미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역에는 요드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이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관련 기관이 발표한 성인 하루 요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미역국 한 그릇에는 무려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드가 들어있습니다. 권장량의 거의 4.7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2그릇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하니까요. 하지만 미역국을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며칠 동안 계속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지신 분들은 칼륨을 섭취해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저립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열심히 드신 미역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족 중에 콩팥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둘째, 혈전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미역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량씩 가끔 드시면서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셋째, 출산 후 산모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모가 기력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삼시세끼 드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는 미역국은 정말 따뜻한 사랑이죠.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모가 먹은 요드가 젖을 통해서 고스란히 아기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의 갑상선은 아직 미성숙해서 이 많은 요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모유수유 전문가들은 젖을 먹이는 산모라면
미역국을 일주일에 한두 그릇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출산을 앞두신 딸이나 며느리가 있으시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습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참기름으로 볶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으세요. 파 대신 마늘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콩팥이 안 좋거나 혈전 방지 약을 드시는 분, 수유 중인 산모분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그런데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역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미역을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미역 불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물에 대충 담가서 불리시나요? 아니면 오래 불리시나요? 미역을 올바르게 불리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리는 시간에 따라 요드 함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식품 안전 관련 연구에 따르면 건미역을 찬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요드가 약 35% 줄어듭니다. 요드 과다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3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상선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요, 너무 오래 불리시면 안 됩니다. 1시간 이상 불리면 미역의 미끄러운 점액 성분인 알긴산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 중금속과 독소를 붙잡아서 배출해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 좋은 성분이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찬물에 30분.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것 하나예요. 이 시간이 요드는 적당히 줄이면서 알긴산은 살리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미역을 고르실 때도 몇 가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건미역을 사실 때는 색이 너무 짙은 검은색보다는 약간 갈색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검으면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바다향이 나면서 불쾌한 냄새가 없는 것이 신선한 겁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건미역은 밀봉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봉 후에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6개월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고 보관도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의할 점이었고요. 이제 반가운 소식을 드릴 차례입니다. 미역이 가진 능력을 끝까지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미역을 드셔도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집니다. 첫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미역에 칼슘이 많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칼슘이라는 성분은 단독으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비타민 D라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집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잖아요. 칼슘이 열쇠라면 비타민 D는 자물쇠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거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국내 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역을 단독으로 먹은 사람들과 표고버섯을 곁들여 먹은 사람들을 나눠서 칼슘 흡수를 측정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표고버섯을 함께 드신 분들의 칼슘 흡수가 43%나 더 잘 됐습니다. 같은 양의 미역인데도 표고버섯 하나 넣었다고 뼈로 가는 칼슘이 거의 절반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건표고버섯 한 봉지 사 두시면 냉장 보관하면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건표고버섯 2~3개를 함께 넣어보세요. 들깨가루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넣으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칼슘 흡수도 높이는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아까 미역에 요드가 많아서 과잉 섭취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과잉 섭취된 요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에서 요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두부의 사포닌이 그 여분의 요드를 잡아서 내보내줍니다.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뇌 신경세포의 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내 한 보건연구기관에서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두부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은 안 드신 분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32% 느렸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부 미역국 자주 끓여보세요. 세 번째는 미역귀입니다.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역줄기 아래쪽에 붙어있는 두껍고 쫄깃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따로 잘라서 팔기도 합니다. 이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일반 미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후코이단은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분인데요. 최근 암 연구에서 전 세계 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암세포에게 스스로 죽으라는 신호를 다시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동물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전 세계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혈관 보호와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대형 마트 수산물 코너나 재래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 미역 냉국, 여름철에 즐겨 드시죠? 시원하고 상큼한 그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미 영냉국이 혈당 관리에 정말 탁월한 건강식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0에서 8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미역은 16이고 오이는 15입니다. 둘 다 놀라울 만큼 낮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당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식초까지 더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추가로 억제해 줍니다. 피로 회복과 장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성분들이 더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속속 밝혀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째,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미역의 갈색 색소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수산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푸코잔틴이 우리 몸의 백색 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연소 단백질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뱃살을 태우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 복부 지방이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국내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서 미역 추출 복합물을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역이 단순히 몸에 좋은 식품이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점점 쌓이고 있는 겁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미역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미역의 후코이단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종합 검토 연구에서 미역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이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몸속의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이들 하시죠? 미역의 후코이단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역만 먹는다고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셋째, 미역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미역의 다당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크게 늘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지방 시기를 한 실험에서 미역 다당류를 섭취한 그룹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건강하게 변화했습니다. 유익한 균은 늘어나고 해로운 균은 줄어든 겁니다. 그 결과 체중 증가와 염증 반응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과 뇌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미역 한 그릇이 장과 뇌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참기름으로 볶지 마시고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으세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둘째, 파 대신 마늘을 넣으세요. 파의 유황 성분이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셋째, 콩팥 질환이 있거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거나 수유 중이시면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미역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4가지입니다.